그래서 무는 우리가 매일 먹기 때문에 무가 어떤 이 항암 작용이 있겠는가 이런 게 생각을 하는데, 무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무는 우리가 거의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는 우리가 매일 먹기 때문에 무가 어떤 이 항암 작용이 있겠는가 이런 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우스개 이야기 하나가 보면은 우리는 음식으로 무를 먹을 때는 그냥 음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무를 또 한약재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먹을 때는 음식이고, 한약을 취급하는 이런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무가 또 약이 되더라고요. 그럼 무는 항암 작용이 가지고 있다는, 약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무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은 이소치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이제 전구 물질에서 이소치오시아네이트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 작용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세포 주기도 억제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독도 해요. 우리가 무 같은 경우는 해독 작용을 상당히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해독하는 음식으로서 무를 항상 많이 권유를 하고, 우리가 해장국 같은 거 하더라도 우리가 무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해독 보면은 어떤 세포 안에 해독도 있겠지만 이제 간 해독, 그리고 이제 면역 강화라든지, 또 우리가 무는 먹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소화를 촉진하거나 이런 식욕을 올라오도록 도와주고, 또 무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는 상당히 다양한 암하고 관련해서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게 2014년도에 NIH 펀메드에 발표된 자료인데, 이소치오시아네이트, 이 무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이게 어떤 항암 작용을 하는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자료인데, 이 텍사스 공대 교수분이 발표한 자료예요. 무 속에 들어있는 이소치오시아네이트, 이 부분이 어떤 작용을 해서 항암 효과를 내는가 연구한 자료인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암세포가 전이가 되려면 어때요? 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가서 그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조직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억제를 시켜주더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거든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인베이전, 침습 이런 용어로 쓰는데, 이런 효과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가 우리가 암이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암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것을 증명한 이런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무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무를 먹을 때 우리가 전에 그 마늘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마늘을 생으로 먹었을 때 이렇게 으깨가지고 먹으면 우리가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신으로 만들어진다 이랬는데, 이 무가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도 뭐냐면 이렇게 잘게 썰었을 때 미로시나제라는 이런 효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 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그 무에 있는 성분이 이소치오시아네이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소치오시아네이트가 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항암 작용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는 이렇게 좀 잘게 썰어서 먹는 게, 생으로 먹는 게 효과는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를 생으로 먹게 되면은 사실은 위장장애가 심하잖아요. 또 무 속에 들어있는 황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 가스를 만들 수도 있고 속을 더부러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생으로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죠. 또 이럴 때는 살짝 데쳐서 먹거나 국으로 조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국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먹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항암하는 경우에 위장장애가 상당히 심하죠. 식도염도 그렇고. 그래서 무국을 이렇게 끓여서 먹게 되면 항암 효과도 얻을 수도 있고, 또 소화도 좀 잘 돼서 항암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를 제일 많이 먹는 방법이 뭐예요? 김치 담가서 먹잖아요. 무김치, 깍두기. 이게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무에 있는 무청이라든지 또 우리 깍두기 이런 부분들 발효해서 먹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유산균들에 의해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이소치오시아네이트로 자주 잘 바뀌는 걸로 돼 있어요. 바뀌는 걸로 돼 있어서 훨씬 더 항암 작용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로 해서 평소에 잘 먹으니까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암 환자가 물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암 환자분들은 어쨌든 그 항암을 하거나 그리고 또 암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위장장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를 먹게 되면 그냥 생으로 먹게 되면 자극성이 조금 있어요, 무가. 그렇기 때문에 위점막 손상 같은 거, 식도 손상, 대장 쪽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거나 하는 경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생으로 먹었을 때 속이 더 쓰리다든지 어떤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유발된다 하면은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환자분들이 좋다 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어려운 방법이라도 또 쓰잖아요. 그래서 생으로 꼭 물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래 한다면 조금씩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눠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무를 먹을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무 속에 고이트로겐, 갑상선이 커지는 것을 유발시키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이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있는데 무를 많이 먹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으로는 먹지 말고 익혀서 먹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무가 또 혈당을라든지 혈압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걸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약을 먹을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만약에 저혈당이 온다거나 저혈압이 온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용량을 가지고서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 아니면 특수한 목적 때문에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주의하면 될 겁니다. 무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이 있나요? 네, 무를 먹을 때 무 안에 있는 성분들은 대개 이제 무가 십자각과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각과 식물들은 같이 먹으면은 어때요? 훨씬 더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아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그래서 무와 같이 십자각과 식물들이 브로콜리, 그다음에 양배추, 그다음에 부추, 마늘 이런 부분들이 다 십자각과 식물들이거든요. 이 십자각과 식물들 계통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무가 속에 들어있는 이제 비타민 C, 우리가 비타민 C가 몸 안에 흡수될 때는 철분을 같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빈혈이 있는 분들은 저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한 철분제를 먹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빈혈을 해결해야 되겠는가 할 때 비타민 C를 먹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비타민 C를 먹으면 이온화된 철분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렐라나 또 스피루리나 같은 걸 같이 먹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포피린이, 이 포피린하고 비타민 C가 가져다 준 철분이 합쳐지면은 이게 헤모글로빈이 되거든요. 빈혈이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시금치나 두부 등 이런 품들하고 같이 섭취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 이 무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들, 특히 이제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 계통, 그리고 이제 지용성 폴리페놀에 대한 흡수율을 같이 높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효과들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리브유도 무하고 같이 먹었을 때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